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촬영은 지금 2021년에 하고 있는데 아마 2022년에 나가지 않을까. 약간 타임머신 같다. 2022년에 백승민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거라. 정신 차리고 철 좀 풀고. 2022년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이민년이라고 해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형 호랑이 띠네요? 예, 저는 86년 호랑이입니다. 그럼 어흥 한번 해주세요. 저 호랑이 같지 않습니까? 제 이미지가 또 호랑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깡총!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저는 토끼띠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이었죠. 2021년에 있었던 UFC 경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저는 탑3까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순서 없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형은 3개까지 준비를 했죠. 네. 처음에 이 경기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정찬성 베니게. 와, 진짜 미쳤다. 제가 근데 또 양심이 있어서 순위에 넣지 않았어요. 아, 예.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어찌 됐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합을 한 선수가 있었다. 그대로 얀 스털링. 솔직히 말하면 얀이 이길 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칙 4점 니킥을 통해서 사실 그걸 했을 때까지만 해도 무효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타이틀을 줘버리는 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경기가 좀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좀 충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샌디에건 딜라쇼. 솔직히 말하면 딜라쇼가 어느 정도일까? 아직도 폼을 유지하고 있을까? 사실 약물이 걸려서 이제 경기를 2년간 못 뛰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샌디에건이라는 좀 타격을 되게 잘하는 선수에게 뭐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이때도 판정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직 죽지 않았다. 다음에 우스만 마스비달 2차전. 충격이었죠. 사실 이 경기를 탑3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스만이 이겼고 그때 이제 마스비달이 막 핑계댔죠. 난 일주일밖에 준비를 안 했다. 그런데도 난 5라운드로 갔다. 그 말이 꽤 신빙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마스비달이 타격으로 하게 되면 1차전처럼 지치지 않으면 기회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나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스만이 타격으로 꽂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리베이라 대 포이리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푸이리를 예상을 했고 도박사들도 푸이리를 예상을 했어요. 형은 어땠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는 근데 이런 경기가 있으면 예상을 해서 막 올리는 편인데 올리질 않았어요. 펠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찐으로 그냥 푸이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푸이리 화이팅 이런 거 올릴 수 있었지만 내가 그걸 올리게 됨으로써 또 막 메시지가 막 와요. 아, 너 또 틀렸네, 또 틀려. 나는 이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근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리뷰를 아마 리뷰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오치치 은가누. 은가누가 이겨버렸죠. 미오치치가 1차전 때는 이제 이겼는데 신중해진 은가누는 이렇게 무섭다. 손에 대포를 달고 있으니까 뭐 굳이 막 들어가지 않아도 한 대만 맞춰도 쑥 쓰러지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음은 블라코비치 대 아데사냐. 자, 아데사냐가 사실 미들급 다 정리하고 라이트 헤비급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배당률이나 이런 것도 아마 아데사냐가 다 이기는 걸로. 근데 이제 나는 체급의 차이를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또 아데사냐가 아무래도 타격적으로 약간 몰빵이 거의 된 선수이기 때문에 블라코비치한테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블라코비치가 굉장히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보여줬었죠.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할로웨이 로드리게스. 이 경기도 순위에 넣어야 되나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위가 끌네요. 로드리게스의 압도적 언더독이었고 누구나 막 할로웨이한테 개쳐맞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경기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여론들을 많이 뒤집었고 비록 지긴 했지만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랭킹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3위. 아직도 3위. 네, 이제 제가 정한 탑3. 형이 먼저 3위. 제가 정한. 저는 3위는 코너 맥그리거와 더스틴 포이리의 3차전. 그게 3위라고? 예. 빠밤. 빠밤. 이제 2차전에서 코너 맥그리거가 약간 복싱뽕에 취해서 하이가드와 킥 없는 싸움에서 지고 나서 다시 원거리 잡고 킥도 쓰는데 잘 풀려가나 싶더니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근데 또 거기서 나가면서 니들은 내가 필요할 거다 하면서 기죽지 않고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가 다 있네요. 이 사람 선수로서의 멘탈이 어마어마하다. 야, 그때 볼 때 으악 이 소리가 먼저 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카노프스키 대 오르테가. 빠밤. 빠밤. 조금 얘기하면 안 돼. 끌어올라.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나한테 이긴 애가 있었고 그렇게 늘 싸우는데 개인적으로는 볼카nov스키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주짓수로 길로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와 그때 막 와 하면서 보다가 이제 탭 안 치고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트라이앵글 걸렸어요. 사실 길로틴에서는 얘가 계속 이렇게 하길래 빠져나올라나 하고 있었는데 트라이앵글이 약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TCT가 왜냐면 트라이앵글 실기예요. 아, 예. 트라이앵글 워낙 잘 걸린 걸로 이 주짓수도 유명을 하고 근데 이제 볼카nov스키가 머리를 밀고 온 이유가 그런 진짜요? 형 대머리들이랑 안 해봤어요 스파링? 안 해봤어요 스파링? 완전 민머리들이랑 안 해봤어요? 진짜 길로틴 진짜 안 했어. 이거 길로틴 했을 때는 특히 머리를 안 밀었으면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2위로 가봅시다. 네. 2위는 뭔가요? 저의 2위는 맥스 할로웨이 대 케빈 케이터. 마지막 라운드에 경기 중에 내가 MMA 최고의 복서다 말하면서 해줬던 퍼포먼스. 그것 때문에? 네, 그거에 그냥 압도됐습니다. 와, 이 형은 이제 꽂히는 거에 이유가 그냥 있구나. 막 머리가 섰습니다. 그때. 이게 되는구나. 선수로서 대단하다. 저희 2위는 포일리의 맥그리거 2차전이죠. 2차전. 형은 3차전이었다면 네. 저는 2차전. 저를 정펠레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 예. 조금 그게 그렇지만 포일리가 이긴 건 굉장히 좋았죠. 1차전에서 맥그리거가 이기기도 했고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는 거는 맥그리거가 거의 뭐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포일리가 테이크다운을 막 하빕처럼 매달리고 이렇게 한 능력은 크게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성상 맥그리거가 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포일리가 멋있게 깨버렸죠. 포일리가 들고 온 전략들이 굉장히 훌륭했고 테이크다운도 한번 시키기도 했고 카프킥을 계속 먹이면서 카프킥이라는 변수는 진짜 종합격투기를 이게 하면서 카프킥이 들어온 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카프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전략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뭔가요? 형은 왜요? 또 저의 2021년 1위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정찬성 대 데니게. 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고요. 제자나 뭐 체육관 식구에 떨어져서 격투기 팬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제가 뭐 팬으로서 관장님의 뭐 타격 능력 보여줬던 모습들 완전히 깨지는 저는 진짜 보면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소리에서 들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UFC 경기에서 관장님이 타이밍 태클을 친다는 그림을 보여준 적은 없었는데 이거를 저기서 성공을 했대부터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좀 감사했다. 데니게 블랙벨트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데니게가 또 블랙벨트고 그래요? 모르셨습니까? 그렇구나. 백에서 잡혀있는 데니게를 보면서 제가 당해본 입장으로서 저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마음 편히 볼 수 있었다. 이거 사회생활 아닙니다. 왜 알아두십시오. 자, 이거 관장님의 저한테 있어서 1위.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누네즈 대 페냐. 2021년도에 이거만한 충격적인 경기는 없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뭐야 헐 이러면서 마지막에 우와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누네즈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게 타격을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었을까? 제가 알기로 누네즈가 그렇게 그래플링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클린치를 해서 쉬지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강약 조절을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무조건 KO를 시켜야 되겠다는 뭐 그런 게 있었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본인이 아니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게 실력이었을 수도 있고. 줄리아나 페냐가 사실 한국에도 온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서울샵 때 한국에 왔었어요. 그게 생각나요. 저한테 와서 터프 시리즈에 나왔던 줄리아나 페냐다. 너의 엄청난 팬이다. 사진 찍어줄 수 있냐? 또 흔쾌히 찍어줬던. 근데 지금 챔피언이 돼. 과연 1위답네요. 제가 그래서 1위를 뽑은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페냐가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틴 것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막 초크를 하는 데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며, 작게 보면 격투기의 매력이지만 넓게 보면 스포츠의 매력인 거죠.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다. 격투기 팬이라면 누구나 1위로 다 뽑을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박승민의 탑3 그리고 정찬성의 탑3와 주요 경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 경기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22년 리뷰로 가야겠네요. 준비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찔렀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찔렀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